기업 부채 공포라. IMF 때보다 위험하다. 이게 사실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 지표부터 먼저 보시죠. 5년 반새 기업 부채 증가율입니다. 59.3%나 늘어났습니다. 아니 부채가 줄어도 이게 진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채가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죠. 거의 1년에 10% 이상씩 늘었다고 생각을 하니 이야 참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입니다. 2017년에는요 1698조 6천억 원이라는 기업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2075조 8천억 원이라는 기업 부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9.3%가 늘어났잖아요. 무려 말입니다. 5년 반새에 1007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늘었겠습니까? 기업이 영업을 해도 돈이 안 남는다는 뜻이에요. 돈이 안 남으니까 돈을 빌리고 또 돈을 빌리고 또 돈을 빌리니 부채가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증할 수밖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통제 방역으로 2년 1개월 동안 묶어놓고요.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규제란 규제는 다 거미줄처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던 거죠. 그 바람에 기업들은요 장사도 올곧이 못하고요. 영업도 마음대로 못해서 결국은 부채만 엄청나게 쌓였다는 뜻이에요. 말이 여러분 2,705조 8천억 원이지 여러분 우리 국민이 전체가 생산하는 GDP 아시죠?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을 일반적으로 GDP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GDP가 말입니다. 현재 가격하고 계산해 보면 2022년 기준으로 2150조 6천억 원이거든요. 2150조 6천억 원이요. 거기에 비하면 말입니다. 2705조 8천억 원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국민이 생산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온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보다가 지금 월등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기업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게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1998년이 우리가 경제 국치일이라고 이야기하는 IMF 외환위기입니다. 그 당시에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108.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6월 말 현재 124.1%예요. 124.1%. 그러면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이 GDP 2150조 6천억보다가 말입니다. 기업의 부채가 2705조 8천억 원.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기업 부채가 GDP보다 많은 것도 문제지만 비율이 말입니다. IMF 때 108.6%인데 지금 6월 기준으로 124.1%라는 숫자가 더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한계 기업이 많은데도 기업들이 빚으로 버텨나간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이것은요. 펑 하고 터질 날에는 뭐 인정사정 없습니다. IMF 때 여러분 보셨죠? 30대 그룹 내에서도 줄줄이 쓰러지는 거 여러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기업 부채 비율을 가져간다면요. 이것은요. 줄줄이 쓰러지고도 남습니다.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지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업을 도와주고 기업이 더 잘 되게끔 쭉쭉쭉 나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진짜 못했고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하고 싶지만 이 공용 야당의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참 안타깝죠. 제가 보더라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사이 기업들은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니까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말입니다. 왜? 한계기업 비중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니까요. 2022년 기준으로 15.5%예요. 15.5%. 외부 감사 대상 기업 25,135곳 중에 15.5%가 한계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2021년 14.9%보다 높아졌고요. 2020년 15.3%보다가도 더 높아졌습니다. 파격적인 기업의 어떤 규제 해제라든가 비용 축소라든가 이런 정부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질 겁니다. 이미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무너지고 있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2023년 1월에서 8월까지 1034개입니다. 작년에 652건에 비하면 54%가 늘어났고요. 2020년 1069개에 비하면 거의 다 달았습니다. 1043개니까 비슷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기업들의 현실입니다. 2016년, 2017년 740개, 699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2018년에는 807개, 2019년에는 931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그 말이 아무 의미 없는 이유가 2017년에 699개가 2018년에 807개가 되잖아요. 늘어나잖아요. 2019년에 931개까지 늘어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이 망가졌다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거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정책을 똑바로 해야 된다.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써야 된다. 제가 목이 터져라고 외쳤잖아요. 그 말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와서 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망가지기. 그러니까 1069개나 됐죠. 문제는요. 지금까지도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기업에 묶여져 있는 갖가지 규제 또 기업에게 비용을 다 증가시키는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제라든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업이 지금 말입니다. 줄줄이 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기업이 망가지는 것은 심각하다. 이대로라면 여러분 시간 문제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이 생존할 수 있게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고요. 예, 당연하고요. 또 그에 따르는 파격적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경제 유튜버라서 그런지요. 예, 지금처럼 말입니다. 정치 속에 파묻혀서 우리가 갈라치기가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게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보릿고개를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환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속 지켜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선진국이라고 해도 여러분 보장되나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필리핀을 보세요. 그리스를 보세요. 필리핀만 하더라도 1960년대 70년대는 선진국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필리핀이 지금은 망가졌잖아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선진국 대열에 있다가 망가졌다가 지금 회복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도대체 정치의 늪에 빠져서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원칙대로, 법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원칙대로 법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더 큰 혼란, 그러면서 경제가 더 망가지고 기업들이 기업하기 진짜 어려운 나라, 그래서 진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정치가 덮고 있는 게 너무 크고요. 그에 따르는 이 갈라치기가 사회적 혼란까지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제발 정치는요 이제 좀 버려두고요.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권력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나라를 만드는 거지 우리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정치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경제 중심의 사고방식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올곧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계속 버티고요. 또 더 큰 강국으로 성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